자, 오늘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활용하고, 이제 그 소인수분해 부분을, 자연수와 소인수분해 분해 부분을 마무리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단한 마무리는 뭐, 그러니까 혹시라도 질문이 필요하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중단한 마무리나 아니면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그러니까 댓글 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려나?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질문이나 이런 게 생기시면은 이렇게 선생님 학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따로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하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카톡으로 제가 모르는 문제 찍어서 이제 보내주면 다 이제 질문을 받아주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대 공약수의 활용, 최소 공배수의 활용 부분을 보실 건데, 이거를 선생님도 이제 전에 배웠을 때, 아니면 최근까지도 이제 친구들한테 뭐 설명을 해줄 때, 이 활용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최대 공약수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뭐 단어들, 뭐 가능한 한 많은, 최대한, 가장 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라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활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 활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일상생활에서 뭐 어떻게 쓰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활용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문장제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제 문제고, 그 문장제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하실 건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이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면 돼.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최소 공배수 구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그냥 우선은 문제를 읽으시고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요 단원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공약수나 공배수 이런 식으로 수학을 접근하시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이 활용 범위가 되게 좁아져.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이해를 그냥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뭐 공약수가 필요하시면 어쨌든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하는 거고, 최대 공약수가 필요한지 뭐 최소 공배수가 내가 구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문제 읽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로 바로 볼게요. 다음은 딸기가 24개, 토마토 36개가 있는데, 그리고 어린이들 문제 읽을 때 이렇게 대충 읽잖아. 그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독해하듯이. 그래서 이제 가장 선생님이 이제 전에 뭐 영상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학년별로 보는 영상이 다르니까 얘기한 것도 있고 안 얘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자, 활용 부분에서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전에 선생님이 문해기 설명할 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선생님이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문제든지 좀 마찬가지야. 문제를 줄줄줄 읽었을 때, 처음부터 딸기가 24개, 뭐 토마토가 30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 없으시고, 그냥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만 읽으세요. 아, 뭐 딸기랑 토마토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뭐 학생 수를 구하라네. 뭐 이 정도. 문제를 읽고 나서. 그러신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우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여기서는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구하는 걸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조건을 보시면 되세요.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조건은 무엇이 나왔고, 얘네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수학에서는 불필요한 조건은 얘기해주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얘가 준 조건들을 다 써먹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나오는 활용 문제들은 그렇게 거창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것 좀 이해를 해두시고, 그래서 딸기 24개랑 토마토 36개를 가능한 한, 이제 한번 읽었으니까 두 번째,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학생 수가 많아야 돼요. 똑같이 나눠줄 건데, 이 똑같이라는 말 전에도 얘기했었죠. 그 친구들이 받게 되는 딸기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토마토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이 24개의 학생 수가 이 24개를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수가 학생 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24의 약수가 학생 수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36의 약수가 학생 수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4와 36에 그러면 공통인 약수가 학생 수가 되겠죠. 그래서 24와 3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는데 왜? 공약수 구하려면 무조건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해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 12예요. 그래서 그러면 12의 약수인 1, 2, 3, 4, 6, 12가 다 학생수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학생수가 많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최대 공약수인 이 12가 학생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가로의 길이가 56이고요. 세로가 7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크기가 같은. 자, 이것도 이제 문제 맥락을 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다가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붙이겠대요. 벽에다가. 종이가 이제 크대, 벽이 아니고. 그래서 가능한 한 붙이게 되는 그 색종이를 크게 해서 붙이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한 면 길이 구하라고 했고, 색종이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먼저 이제 해결을 해보자.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56cm랑 72cm가 나왔어. 그치? 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다란 직사각형 종이에다가 작은 색종이를 이렇게 붙이자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작은 색종이가 정사각형이니까 크기가 다 똑같아. 가로, 세로가 똑같아. 모든 변이, 그치? 그러면 다시 예쁘게 그려볼게. 지우고.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다가 선생님 잘 그리죠? 아이고, 아이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색종이를 붙일 건데 이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이제 가로 길이가 잘못 그렸어요. 뭐 우리는 그렇다고 칩시다. 뭐 56과 72cm 이렇게 될 건 좀 이상하네요. 미안해요. 돌리고 싶네. 자, 근데 어쨌든 간 이 색종이가 56이라는 가로를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이 색종이 한 변의 길이가 56의 약수야겠죠. 그리고 세로로도 똑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똑같이 세로도 채워야 되니까 이 세로에 들어가는 개수도 개수가 아니고 이 변의 길이도 72의 약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이상한 그림은 얼른 지워버려야지. 자, 그래서 56하고 72에 공약수를 구하시면 돼요. 공약수를 구하실 건데 근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가능한 한 색종이가 크라 그랬잖아. 그치? 색종이가 크다는 건 개수가 많은 게 아니라 한 변의 길이가 길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7, 8, 8, 7, 8, 8로 나누니까 8, 7에 56, 8, 9, 70이라고 했을 때 이 8cm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8cm가.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8cm가 되는 거고 필요한 색종의 수는 가로가 70이잖아. 그치? 아니, 가로가 56이잖아요. 56에 8cm가 7장 들어갈 거고 가로에 7장. 그치? 세로에 9장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7, 9, 63장이 될 거예요. 가로에 7장씩 9층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9줄로. 그치? 7장씩 9줄. 그래서 7, 9, 63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책 덮으시고 1-1과 2-1을 푸세요. 풀고 채점하시고 틀렸으면 고치고 재채점까지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문제 여기 보세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서로 맞물려 도는 톱니바퀴 A, B의 톱니 개수가 각각 12하고 16일 때 두 톱니바퀴가 처음으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릴 때까지 돌아간 톱니바퀴 A의 톱니 개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랬어요. 자, 톱니가 돌아간다는 거야. 그치? 그치? 그리고 톱니 개수를 줬어. 그럼 구하라는 게 뭐냐? 여기는 두 톱니바퀴가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릴 때까지 돌아간 톱니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가 기네. 그치? 구하라는 게 길어요. 다시 같은 자리에서 이제 맞물릴 때까지 톱니가 몇 개 돌아가 이 뜻이에요. 이게 생소하잖아. 그치? 우리가 톱니에 대해서 다뤄보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 그치? 이게 이제 생소한데 톱니바퀴 A는 한 바퀴 돌 때마다 12개. 그치? A라는 놈은
12개, 그 다음 24개, 36개, 48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 때마다 10의 배수씩 톱니의 개수가 돌아갈 거고 그 다음 B라고 하는 아이는 16의 배수만큼 계속 돌아가겠죠. 그렇죠? 32개, 48개, 그 다음에 64개 뭐 이렇게 돌아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처음에 맞물렸던 이 자리에서 다시 맞물리자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요 자리, 요 자리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 배수, 그러니까 처음에 맞물린 걸 1이라고 한다 치면은 그 다음 이제 12번째 후에 그 다음에 24번째 후에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올 거고, 그지? B는 16번, 그러니까 톱니가 16개 돌아가고 32개 돌아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자리에 그 톱니가 처음 톱니가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12와 16의 공배수 자리마다 처음 아이가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48의 배수마다 같은 자리에 처음에 만났던 톱니가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처음으로 다시 그랬으니까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48개 번째에서 그쵸?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아이고. 자, 가로의 길이가 70이 세로의 길이가 40인 직사각형을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붙여서 아까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네. 뭐냐면 아까는 커다란 벽에다가 정사각형 모양 색종이를 붙였죠. 근데 얘는 70이 40인 직사각형을 얘를 이어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72의 배수가 되겠지. 세로는 40의 배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70이와 40의 공배수가 되겠지. 그치? 근데 가장 작은이라고 했으니까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가 그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눠보시면 뭐 4로 나눠볼까? 4, 1은 4, 4, 8에 32, 10. 그죠? 그 다음에 2로 나누시니까 9하고 5.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4고 36에다가 그지? 10 곱하니까 360이에요. 그래서 한 변 길이는 360cm가 되는 거고 그럼 필요한 정사각형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72개씩 곱하기 5를 하면 360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에 5장, 그 다음에 40 곱하기 9 하면 360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로에 9장. 맞냐? 그래서 5장씩 9줄이 쌓이게 되는 거니까 4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멈추시고 3-1과 4-1을 푸시고 그 다음은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배우는 부분의 좀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등 수학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가장 많이 이제 이런 그 문자들이 나오는 이제 부분이에요. 이 부분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얘는 좀 칠판에서 해볼까요? 자, 얘를 보시면 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예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뭘 말하는 거냐면 우선은 두 수를 A하고 B라고 할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를 문자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겠지만 두 수를 A하고 B라고 한다고 했을 때 자, 잘 보세요. 얘를 최대 공약수인 G로 나눠주면 이제 A 나누기 G한 걸 small a, B 나누기 G한 걸 small b라고 할게요. 자, 최대 공약수로 나눴다는 건 얘네 둘이 더 이상 안 나눠지겠다는 뜻이죠? 자, 더 이상 안 나눠진다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서로소라고 해요. 서로소. 오케이? 서로소라고 해요. 그래서 두 수를 최대 공약수로 나눴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서로소네. 이렇게 생각이 하시면 되시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상태에서 G는 나왔으니까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G 곱하기 A 곱하기 B 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3개 곱하면 최소 공배수죠. 그쵸?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알아듣겠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뭘 좀 생각하시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뭔가 최종 배수에도 쥐가 나오고 뭔가 좀 이렇게 얘네 둘이 어떤 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제목도 또 그거고. 그래서 자,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 A라고 하는 놈 있죠. 대문자 A. 그걸 선생님이 이제 라지 A라고 하는데 이 대문자 A를 이제 다르게 만든 검산식 비슷한 건데 얘네 둘을 곱하면 대문자 A가 되잖아. 그지? 그죠? G 곱하기 A 하면 대문자 A가 되고 대문자 B는 마찬가지. G 곱하기 B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 막 G하고 A하고 G하고 B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둘을 한번 곱해봤어. 둘을 한번 곱해봤더니 G 곱하기 A랑 G 곱하기 B를 곱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놈을 곱해보니까 아까 G랑 A랑 B를 곱한 게 최종 배수라면서요. 우리 곱셈기행 순서 바꿔서 계산이 되잖아. 그치? G 하나, A 하나, B 하나 곱하면 최종 배수라며. 그치? 오잉. 그래서 두 수를 곱한 게 결국 뭐랑 똑같냐? G하고 L을 곱한 거랑 똑같더라.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배수랑 똑같더라. A 곱하기 B가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LG죠, LG. 오케이? 이게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그 관계.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다.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다시 볼게요. 자, 두 자연수라고 하고서 5번 보니까 두 자연수 4 곱하기 G랑 12 곱하기 G의 최소 공배수가 88이래요. 그래놓고 이제 G를 구하래요. G를 구하라 했습니다. 조건은 4 곱하기 G하고 12 곱하기 G를 줬네. 그치?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맞나요? 별로 없죠. 얘네들 거꾸로 나왔으면 할게요. 자, 4 곱하기 G하고 12 곱하기 G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동시에 곱해져 있는 아이가 누구냐면 G예요. G. 어우,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4 곱하기 G를 G로 나누면 4가 남고요. 12 곱하기 G를 G로 나누면 11이 남아요. 근데 아까 G가 최소공배수라고 했잖아. 최소공배수, 아니, 최대공배수인지 말 안 했군요. 어쨌든. 자, 4하고 11하고 지금 더 나눠줘? 안 나눠지죠? 얘 둘은 서로 선이에요. 그쵸? 그래서 G가 최대 공약수를 여기 나왔군요. 예, 최대 공약수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최소 공배수는 88이라며. 이 상태에서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해? G 곱하기 4 곱하기 10이라면 되죠? 이게 88이라니까 얘네들 곱하면 44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하시면 자, 44에다가 얼마 곱해야 88이야? 그렇지. 2죠. 2.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구나.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6번 볼게요. 자, 최대 공약수가 7이고 최소 공배수가 56인 두 자연수의 곱을 구하시. 이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두 자연수의 곱이 뭐랑 똑같다고? LG예요, LG. G 곱하기 L 곱하기 G, LG. 그 삼성의 라이벌 LG 있죠, LG. 자, 그래서 두 자연수의 곱을 굳이 구하라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 곱하면 되겠죠? 대놓고 나왔네? 7 곱하기 56 하시면 돼요. 네, 390이래요. 네, 7번. 자, 곱이 216이고 최소 공배수가 36인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두 수의 곱이라는 거죠? 두 수의 곱은 뭐랑 똑같다고? LG. L이 36이네? 최대 공약수 구하면 되네? 거꾸로 계산하시면 216 나누기 36 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멈추고 7-1까지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다시 이제 핵심 유의 기기 볼게요. 자,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남학생이 168명, 여학생이 132명입니다.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줬어. 이 정도면 이해하는 거 처음엔. 각 반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각각 같도록 할 때 반을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나눌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올해는 학교에 잘 못 갔지만 원래는 이제 반 배정을 2학년 때 할 때, 그치? 그때 이제 어떤 친구들하고 이제 같은 반이 되니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어쨌든 그랬을 때, 반별로 여학생 수가 뭐 한 반은 막 30명인데 한 반은 10명이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똑같이 나눠주고 싶다는 거지? 그 남학생도 마찬가지야. 그치? 그래서 168하고 132. 근데 여학생들 나누고 남학생들 나눴을 때 반의 수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반의 개수가
168의 약수이면서 132의 약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뭐 구하면 돼요? 최대 공약수 구하시면 되겠죠? 자, 2로 나누니까 84, 66. 또 6으로 나눌 수도 있네. 6으로 나누니까 14, 11 이렇게 돼, 그치? 그래서 반의 최대 공약수가 이제 12거든? 아, 그럼 12의 약수, 공약수가 12의 약수니까 이걸로 반 만들면 되는데 반은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랬으니까 12개 만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 2번. 자, 가로의 길이가 120, 세로의 길이가 105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붙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가로의 길이가 120, 세로의 길이가 10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잠깐 했지만 자, 가로의 길이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겠어. 세로의 길이가 가로가 조금 짧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제 벽이 있어. 겁나 완벽하지. 자, 어쨌든 이랬을 때 여기다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인다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뽀록 난다. 자,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가로에도 이렇게 붙일 거고 이제 세로에도 붙일 거 아니야. 그치? 뭔가 좀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붙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지금 가로 길이가 120이고 세로의 길이가 105니까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120의 약수이면서 105의 약수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해야겠어? 120하고 105의 공약수를 구하면 돼. 그치? 근데 또 다행히 뭐래요? 가장 큰 타일을 붙인다고 했으니까 이 한 변 길이가 크라는 거죠? 그럼 공약수 중에 큰 놈을 선택하시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시면 되겠어요. 5로 나누니까 24, 5로 나누니까 21, 3으로 나눌 수 있고 3, 8, 24, 3, 7, 21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5.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15cm거든요.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타일의 개수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120에 15가 몇 번 들어가냐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게 15죠. 그럼 결국 150을 120을 10으로 나왔다는 게 8 아닙니까? 그쵸? 가로 8개씩 들어가고요. 105 나누기 15 한 건 여기 7이겠죠? 그럼 세로 7개씩 들어가요. 그래서 8, 7에 56 뭐 이렇게 된다 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3번 자, 어떤 자연수로 50과 31을 나누면 모두 5가 남습니다.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자연수로 우리 계속 이제 문자가 친해질까 A라고 할까요? A로 50과 31을 나누겠대요. 자, 50을 A로 나누는 거고, 그래서 50이 이제 나뉘는 수가 되는 거고, 32도 나뉘는 수가 되는 거예요. 32도 이제 A로 나누겠대요. 자, 그랬더니 몫은 다르겠지. 그치? 몫은 다르겠지만, 둘 다 5가 남았대. 그럼 이 5가 애초에 없었다면 나눠 떨어졌겠죠. 그쵸? 나눠 떨어졌을 거고 또 하나 생길 건 뭐냐면 우리 나눗셈 할 때 초등과정을 이제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초등과정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나눗셈 했을 때 우리 나머지의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였어? 이 나누는 수 있죠. 우리 이제 A를 구해야 되니까 나누는 수는 나머지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무조건 커야 되잖아. 그치?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뭐야, 이거 나머지 왜 이렇게 써? 나머지보다 무조건 커야 돼. 우리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5가 없었다면 나눠 떨어졌어. 그 말은 이 5가 없었다면, 50에서 5가 없었다는 건 결국 5를 뺐다는 뜻이죠? 30에서 5가 없다는 건 5를 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45와 27을 A로 나누면 나눠 떨어졌겠죠? 그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A는 45의 약수이고 27의 약수란 뜻이지. 그래서 어쨌든 같은 놈이니까 두 놈의 공약수 구해야 되고 거기다 또 가장 큰 수라 그래서 최대 공약수 구하실 거예요. 자, 9로 나눌게요. 9, 5, 45, 9, 3, 27 바로 구했네요. 그쵸? 그 다행히 9는 5보다 크죠. 그쵸? 그래서 네, 9로 나눴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영이, 성희, 정규가 4, 6, 8일마다 수영장에 간대요. 그래서 5월 1일 날 이제 같이 다니는 애들은 아닌가 봐. 그지? 다른 날마다 다니는데 5월 1일 날 같이 이제 만났나 봐. 근데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처음으로 모두 수영장에 가는 날이 몇 월 며칠이냐 그랬어요. 그럼 보영이는 4의 배수 날마다 갈 거고 4, 8, 12, 16 그치? 그다음 성희는 6의 배수, 정규는 8의 배수일마다 가겠죠. 수영장에. 그치? 자, 그러면 자, 4하고 6하고 8에 그쵸? 공배수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공배수 구하려면 우선은 이제 최소 공배수 구해야 되잖아. 그치? 자, 2로 나누니까 2, 3, 4. 최소 공배수 구할 거기 때문에 둘만 나와줘도 나눌 수 있어. 1, 3, 2. 오케이? 그래서 최소 공배수 얼마야? 자, 곱하니까 아이고 8, 2 곱하기 2 하면 4, 4, 3, 12, 12 곱하기 2 하니까 24. 그럼 얘네는 24일마다 만나요. 근데 5월 1일에 만났잖아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엔 24일 후에 만나겠죠. 그쵸? 그래서 5월 1일에 24일 후가 언제예요? 네, 5월 25일이에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5번. 톱니 문제 또 났다. 그치? 아까 톱니 문제. 우리 톱니 문제 어떻게 했어요? 톱니의 그 배수만큼씩 했었죠. 그쵸? 톱니의 배수만큼씩. 자, 그래서 보니까 자, 톱니의 개수가 24개, 40개인 두 톱니바퀴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 쭉 볼게요. 맞물려 들어가는데 회전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리려면 해서 우리 아까 24의 배수랑 40의 배수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공배수들이 다시 맞물리는 개수가 됐죠. 그쵸? 근데 문제가 A는 몇 번을 회전해야 돼? 라고 해서 회전수를 물어봤단 말이지. 자, 우선은 최소배수 구해볼게요. 24하고 40의 최소배수는 4로 나누니까 6, 10. 2로 나누니까 3하고, 그치? 그래서, 아니지. 다 곱해야지. 다 곱하시면, 2 곱하기 5 하면 10이니까 4, 3, 12에다 10 곱하면 120. 자, 120개씩 돌 때마다 이제 얘네가 같은 자리에서 맞물려, 그치? 120개. 120개씩. 근데 문제에서, 처음으로 이것도 빼먹을 뻔했어. 처음으로라고 했으니까 120개 바로 후. 그 다음 배수 말고 그지? 그 다음 공배수 말고 그거죠. 그쵸?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120개씩이기 때문에 근데 뭐라 그랬냐면 A가 몇 번 회전해야 돼? 그랬잖아. 그치? A가 24개잖아. 톱니가. 24개가 120개 되려면 아까 안 지울걸. 24개가 120 되려면 5번 돌면 되죠? 5회전 하면 돼요. 그래서 5번이 맞아요. 그 다음 6번. 가로의 길이가 20, 세로의 길이가 16인 직사각형 모양의 이 종이를 이어 붙인답니다. 그래서 20의 배수고 16의 배수가 정사각형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알겠다, 그치? 20하고 16의 공배수가 정사각형의 한 변인데 종이의 수 물어봤네요. 자, 우선은 최소공배수 구해야 돼. 이어 붙였으니까 4로 나누니까 5하고 4예요, 그쵸? 그럼 다 곱하면 4, 5, 20, 20 곱하기 4 하니까 80cm짜리 정사각형 만들 수 있고 종이가 몇 개 필요해? 라고 했으니까 이 정사각형 모양 종이가 지금 80짜리고 80에 20짜리는 가로에 4장 들어갈 거고요. 세로에는 16cm는 80에 5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장씩 5줄이니까 4, 5, 2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7번 볼게요. 어떤 자연수를 3, 4, 6으로 각각 나누면 모두 1이 남는다고. 지금 잠깐 멈추시고 6-1까지 풀어도 되세요. 자, 그럼 7번 볼게요. 자, 어떤 자연수를 3, 4, 6으로 각각 나누면 모두 1이 남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 어떤 자연수 A를 아까랑 좀 달라.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고 6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었어요. 아까 나뉠 수가 나왔을 때는 그 나머지를 빼버렸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 1이 이제 1이 남긴 남는데, 아까처럼 이제 자연수로 숫자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모르는 걸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A에서 1을 빼면 3, 4, 6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졌겠죠. 그래서 A 빼기 1이 3, 4, 6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3이랑 4랑 6의 공배수라는 거예요. A 빼기 1이.
맞지? A는 1이 남았으니까. 그럼 그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였으니까 최소응 배수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하고 4하고 6의 최소응 배수 구하시면 3으로 나누니까 4, 3, 아니 4, 2, 2로 나누니까 1, 2, 1. 그쵸? 그래서 최소응 배수가 3이 6, 6이 12, 12예요, 12.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건 답이 12가 아니라 A에서 1을 뺀 게 12잖아. 그렇지, 그렇지. 벌써 답말하고 있어. A에서 1을 뺀 게 10이기 때문에 A는 13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다음 8번. 두 분수 15분의 1과 40분의 1의 어느 것을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이건 또 뭔 소리냐? 자, 두 분수 15분의 1과 40분의 1의 어느 것을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수 보시면 15분의 1에다가 어떤 애를 곱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40분의 1한테도 어떤 애를 곱하겠다는 거야. 근데 같은 애인 거지? 그치? 근데 답이 자연수! 뭐 또 다른 자연수니까 자연수 다시 이렇게 할까? 자연수예요. 내추럴 넘버. 그치? 그럼 이 A의 역할은 뭐냐면 자연수라는 건 얘들아, 자연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분수한테 뭘 곱해서 어쨌든 짜잔 하고 나온 답이 분모가 1이라서 분모가 생략 가능한 애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분모가 1이면 우리 생략해서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하는 건 분모가 1이 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A가 15를 약분시켜줘야 되는 거지. A가 40을 약분시켜줘야 돼. 그래서 A는 어떤 수가 돼야 되느냐? A는 15와 40의 공배수여야 돼요. 약분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케이? 근데 또 가장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 구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15와 14의 최소 공배수가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구하시면 되고 9번. 자, 두 자연수 A와 24의 최대 공약수가 6이고 최소 공배수가 72일 때 A의 값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A와 24의 최대 공약수가 6이래요. 6으로 나눌게요. 그래서 스몰 a라고 잡고 얘는 4라고 잡으면 되겠어. 그럼 얘네들 서로서라고 했죠? 더 이상 못 나눠요. 얘가 최대 공약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다 곱한 게 최종 배수잖아. 그치? 그래서 6 곱하기 a 곱하기 4가 72고 그래서 6, 4, 24고 24한테 3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가 3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대문자 a를 곱하는 거니까 다시 나오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 도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9-1까지 풀고 워크북 푸시면 되시겠어요.